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에는 답이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었고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제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시세를 예측하고 파이팅! 화이팅! 드디어 하나금융 TI 채용 콘텐츠의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만 기쁜가요? 마지막이라서 면접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로 질문을 읽고 자유롭게 답하면서 본인들의 채용 노하우를 모두 털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보자. 네. 면접 날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면접 날에 어떤 기분으로 들어가셨나요? 두 분 다? 저희가 회사에서 면접을 본 게 아니고 그 교육 장소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회사를 직접 가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는데 면접관분들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압박 면접 스타일은 거의 없었고 대답을 좀 버벅거려도 기다려주시고 되게 친절한 면접관이었어요. 거의 없었다는 건 아예 없진 않았다는 거. 아 그쵸. 아예 없진 않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상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면접을 봤는데 좀 특이했던 게 제가 보통 면접을 갔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정해져 있어요. 정장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그냥 캐주얼한 복장? 뭐 이 정도? 그냥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편하게 입어도 되는지가 제일 일단 걱정이었고 그래도 면접이니까 정장을 입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장을 안 입으신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그 복장에 대해서 뭐 결과에 크게 반영이 됐다던가 이런 것도 거의 없어서 네, 생각보다 되게 개방적인 회사였다. 근데 저는 약간 대엽 씨랑 반대로 그냥 듣기로는 이 하나금융그룹은 조금 엄격해서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야 되고 좀 단정하지 않거나 하면 바로 지적을 하시고 그랬다는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정장을 입고 머리를 좀 내고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단정하게 면접을 봤었거든요. 개방적인 회사였다. 혹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세요? 저 있어요. 저는 2차 면접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4번째 순서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질문을 하세요. 지원 동기, 뭐 했던 경험 이런 거 물어보셔서 저도 속으로 이제 나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질문하신 건 한주희 씨는 꿈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어렵다. 너무 당황을 했죠. 그래서 제 꿈은 제 꿈이요? 이러니까 어렵다. 그죠? 그래서 세계적인 개발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가장 어렵고 추상적인 질문.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이번에 면접 준비를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대부분이 다 예상했던 질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가 그 마지막 면접 2차 면접 때 4명이서 면접을 들어갔는데 그 4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SQLD라고 자격증이 다 있어서 면접관 한 분께서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 질문을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 SQLD 관련된 질문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예상치 못했던 질문. 제가 프로젝트 때 비트코인 관련된 걸 하니까 장모님께서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냐고 생각하냐 이러고 여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하신 질문인 거죠. 제 프로젝트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이게 이게 금액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지금 물건을 살 때 만약에 코인으로 산다고 하면은 바코드를 찍을 때랑 지불할 때랑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화폐로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금처럼 잠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덕분에 지금 있지 않을까요? 저 뿌듯한 표정 봐. 그러면 면접이 끝나고 혹시 다들 합격을 예상하셨나요? 저는 1차 때는 너무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병풍 면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병풍이 된 것처럼 저 포함해서 한 3명이 면접을 본다고 치면 저한테는 질문이 진짜 한두 개? 15분 동안 한두 개밖에 안 오고 나머지 분들한테만 질문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딱 2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소서에 충분히 내용이 있어서 딱히 물어볼 게 없었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자소서만 봐도 더 이상 볼 게 없다. 넌 탈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 그래서 되게 조금 1차 면접 끝나고 되게 싱숭생숭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합격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군요. 저는 1차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을 준비했던 걸 잘 해서 만족스럽게 끝났는데 그 2차 면접 때 아까 꿈을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그것 때문에 나는 끝났구나, 약간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얘기 같이 면접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말 되게 잘한다고 아, 막 그랬었어요. 세진 씨는요? 아 저는 예상하셨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1차 딱 보고 붙었다. 그리고 2차 딱 보고 붙었다. 이게 제가 2차 때 총 4명에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저분과 제가 붙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최종 때 그렇게 둘이 붙어졌어요. 표정이 너무 뿌듯했어요. 나한테 뿌듯하다고 뭐라 하실 그게 아닌데.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에서 왜 금융권 개발자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금융권 개발자를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프로젝트를 했던 게 금융권 관련된 거였고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썼을 때 가장 합격률이 좋기도 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창 개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경험들을 많이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한창 핀테크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면서 이쪽 일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미래에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일단 금융 자체가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고 친숙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약간 학벌이나 학점을 약간 중요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벌, 학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입사를 위해서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점이 높고 낮음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성실하네, 성실하지 않네 라고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못하겠고 높으면 나쁘진 않다?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학점이라는 게 시험 점수라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학교나 학점이나 좀 더 자기가 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학점이 낮으면은 이 친구가 이 전공을 했는데 이 전공이 별로 흥미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학점이 낮아도 상관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대신 학점이 낮은 만큼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으면 그런 걸 오히려 자소서에 녹여내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학점은 혹시 어떤가요? 저는 딱 3.5였어요. 네, 저도예요. 3.8 정도 됐어요. 똑똑했네. 많이 놀았는데. 많이 놀았다고요? 많이 놀고 3.8이면 저희 너무 억울한데요? 할 거 놀 거 놀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 다음에 코딩 테스트 있었잖아요. 혹시 두 분은 안 하셨나요? 네, 저희는 없었어요. 네, 코딩은. 공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보다는 살짝 아래였다. 근데 그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뭐 하나하나 따졌을 때는 모르겠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풀만했고요. 7문제인가였는데 네. 4문제 정도가 그냥 뭐 알고리즘 문제여서 자바나 파이썬으로 풀면 됐고
세 문제는 이제 SQL 관련된 쿼리 짜거나 하는 거였는데 저는 SQL을 그 자격증 공부할 때만 잠깐 했는데 그 자격증도 SQLD나 이런 게 아니라 기사 공부할 때 잠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 문제를 못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그게 다들 못 풀었다고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합격하고 나서. 그러면 두 분은 면접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뭐 따로 준비했던 게 있다. 이런 면접 팁이라든지 면접 보기 전에 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면접 말고 다른 데 모든 면접을 준비할 때 항상 하던 거는 뭐 예상 질문을 뽑아온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항상 제가 냈던 서류라던가 자기소개서라던가 이거를 최대한 많이 봤어요. 어차피 질문은 대부분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했던 활동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거기서 어떤 돌발 질문이 나와도 제가 좀 더 커버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자소서만 엄청 많이 봤고요. 그 1분 자기소개만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첫인상이다 보니까 그쵸. 거기서 질문도 되게 많이 나오고 면접을 할 때 좀 더 면접관님들이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게끔 그 안에다가 최대한 안에다가 압축해서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처음에 딱 내가 내뱉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버벅거리면 그 뒤에 질문에서도 약간 말이 버벅거리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처음에 딱 얘기할 때 그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엄청 준비를 많이 해갔었어요. 저는 면접 관련해서 면접 스터디하는 거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제가 원래 면접 스터디를 한 번도 준비 안 했었는데 여기 처음으로 한 번 했었어요. 제가 자소서를 읽으면서 뽑은 질문들보다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질문이 더 많이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질문을 준비했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생각난 거 하나 더 있는데 진짜 이건 저만의 면접 팁인데 저처럼 이름이 특이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 이름이 특이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 이름을 최대한 면접관님들이 안 까먹게 하려고 어떤 걸 준비했었냐면 삼행시. 아니 이게 그 제 이름이 그 옛날에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보면 나와요. 윤대엽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보통 면접관님들의 어떤 연배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걸 보고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을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주변 어른들도 그러고 너 하면 너 농구 좋아하니? 라던가 저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면접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을 혹시 면접관님들은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보셨냐고 여쭤봤어요. 항상. 네, 질문을 먼저 해서 보통 그러면 대부분 보셨다고 끄덕여 주시던가 봤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뭐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랑 이름이 똑같아서 면접관님들이 되게 많은 지원자를 보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막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덩크슛도 막 보여주고 면접 갑자기 채용 관련 모든 콘텐츠는 끝이 났습니다. 취업 준비하다 보면 이제 가장 힘든 게 자기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하게 되고 좀 더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두에게나 기회가 있고 그 시간은 좀 다른 것 뿐이니까 좀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업 준비생이라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같이 면접 스터디도 하고 코딩 테스트도 같이 준비하면서 하면 훨씬 더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렇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든 회사 생활이든 어쨌든 정말 체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운동을 좀 하면서 하면은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고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좀 덜 피로한다던가 이래가지고 도움이 되니까 운동 같은 거라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회사에서 만나요. 안녕.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